근데 100세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파는 것보다는 술을 만들 수 있는 재주를 팔아버리자 이래서. 아, 미생물은 단맛을 좋아합니다. 이게 감자 에센스인데요. 이게 우리 아들 아토피를 낫게 하는 제품입니다. 12광주리전은 안심한 먹거리를 우리 식탁에 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12광주리전을 통해서 소울푸드, 어떻게 보면 영혼이 담긴 음식을 만들자. 그리고 스몰푸드,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몸에 좋은 식품들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뜻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같이 이 가치와 철학이 담긴 안심 먹거리를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이것을 하나의 캠페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의 도시 연구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의 도시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이동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시는데 아마 처음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전시되어 있는 식품들을 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의미로 보면 식품 문화 콘서트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내용을 오늘 준비하게 되었냐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의료기술이 발달돼서 건강관리는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00세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금 바꿔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부제가 뭐냐면 오늘 12광주리전의 부제는 가치와 철학을 담아서 안심한 먹거리를 여러분 식탁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부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멘트를 안 하더라도 이제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뒤를 봐주시죠. 지금부터는 오늘 먹거리를 같이 전시하신 분들과 같이 어떻게 이런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토크쇼를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준비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은 한 세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1업체 중에 3분씩 이렇게 나눠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두 분은 우리 보통 팥을 얘기하게 되면 붉은 빛을 띠는 적두를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검은 빛을 띠는 그게 검은 색깔의 팥을 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먼저 오프닝 무대에 광주리를 이고 들어오신 우리 이동희 대표님께서 100세 시대에서 가장 우리 성공적으로 살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 그냥 보시기에는 젊어 보이시지만은 연세가 70세입니다. 70세가 넘으셨고요. 원래 70세에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 정도 되셨으니까 73세 정도는 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서울시 창업보육센터의 성공 사례 모델로 소개되고 있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찬의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는 계속 일을 할 겁니다. 마이크 가까이. 예, 가까이. 잘 들려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짤막하게 노래를 조금 들려드리고 저는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창업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감사합니다. 예, 정말 나이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연세에 상관없이 이렇게 창업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100세 시대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분 한 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재철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순자라고 하셨죠? 그리고 술씨라고 얘기하고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자는 글자 그대로 순수한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썩지 않고 순수하게 쌀로 만드는 과자가 순자고 저희 집사람 이름도 순자고요. 그래서 그냥 잘 많이 불러주면 오래 산다 그래서 그냥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술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술의 씨앗을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술을 빚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걸 간단하게 누구든지 쉽게 술을 담을 수 있게 원리는 다 뻔하고 똑같으니까 원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을 부으면 가만히 내비두면 지가 알아서 발효돼서 막걸리가 기가 막히게 되지요. 단지 그 합성 감미료나 이런 감미료가 없어서 단맛은 별로 없습니다. 쌀에서 나오는 그 단맛만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저도 맛있는 거 넣으려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담그신 매실을 조금 더 가미하면 매실 막걸리가 될 수도 있고 또 포도를 갈아서 같이 발효를 시키면 포도 막걸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것이다. 그래서 술씨라고 이름을 지어서 만들었고요. 이제 뭐 저희 또래 다들 이제 뭐 심한 말로는 잘린다 아니면 이제 정년퇴직을 해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궁리하다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술 빚는 재주를 가지고 이제 전라남도 장흥이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거기서 좋은 쌀과 좋은 물을 가지고 이제 술을 만들다가 여러 사람들이 술을 빨리 보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제 술을 파는 것보다는 술을 만들 수 있는 재주를 팔아버리자 이래서 개발하게 된 제품입니다. 말이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름은 정재철이고요. 회사 이름은 수미지인입니다. 빼어날 수의 아름다울 밑자인데 사실 빼어나지도 못하고 아름답지도 못했습니다만 가슴만큼은 빼어나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설명이 아주 잘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침새가 절로 나는 가락이었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콩그린의 윤성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윤성주 대표님은 인터넷상으로 콩킹을 치시면 어느 분이든 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처음에 먹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상당히 커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콩을 가지고 발효식품을 만들어낸 동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동기에 대해서 말씀과 더불어 효능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콩그린 식품 대표 윤성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오셔 계시는 분들 얼굴빛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 먹거리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날 오신 걸로 압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처럼 아주 평범한 주부였는데 옛날 저희 어르신들한테 장 담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이가 50년 66살이에요. 항상 하던 대로 어른이 가르쳐 준 대로만 했어요. 그랬는데 15년 전에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무 생각 없이 20, 30년을 장을 담았는데 15년 전에 갑자기 청국장을 담으려면 콩을 삶아야 되잖아요. 삶으면 누를까봐 물을 많이 부어요. 그러면 청국장 담을 때는 물은 사용하지 않고 콩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물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올리고당이라든가 모든 성분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물을 남는 거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불가리스라고 해가지고 그 유산균 음료가 나왔을 때예요. 아, 왜 유지방을 가지고 유산균만 만들 수 있는가? 콩을 가지고는 안 될까? 하는 그 아이디어 하나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20, 30년 동안을 계속 담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밥상에 식사하실 때 매일 먹는 밥이니까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잡수시죠. 그렇지만 쌀 하나하나 나물 한 입 한 입을 음미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드시면은 아, 이게 몸에 왜 좋겠다. 아, 이천살이 왜 맛있는가. 왜 콩은 한수 이북이 맛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 이 물을 쏟아는 버리긴 너무 아까워. 그렇다면은 이걸 가지고 나도 우유처럼 한번 유산균 음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요. 시도를 하고서 수도 없이 실패했습니다.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고 그래서요.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전체 콩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도를 하니까 무늬가 좀 나왔어요. 그럴 때 제가 또 생각했습니다. 아, 콩만 가지고보다는 홍삼과 콩은 궁합이 찰떡궁합이에요. 사포닌 아시죠? 여기에 고향이 시골이신 분은 어머님이 콩 씻을 때 이렇게 씻으면 거품이 이렇게 납니다. 하이타이 풀어놓은 것 같아요. 콩에 사포닌이 그렇게 많고요. 지금 홍삼들 많이 드시고 계실 거예요. 홍삼을 가져오면 한번 씻잖아요. 수돗물 한번 이렇게 받아보세요. 만지지도 않았는데 바가지에 거품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콩의 사포닌과 홍삼의 사포닌이 결합이 되면 6년 전에 메인 뉴스 KBS 9시 뉴스에 그랬어요. 콩과 홍삼과의 접목을 시켜서 발효를 해서 먹으면 면역력을 37%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발표 나기 전이었는데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아, 홍삼과 콩과 발효를 해서 먹으면 야, 좋지 않을까? 하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리기를 한 1년을 버렸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아, 먹으니까 제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1년 동안 실패했던 원인은
청국장이 발효를 할 때 미생물이 뭐를 먹고 발효를 하느냐면요. 올리고당을 먹고 발효해요. 옛날 메주 삶았을 때 먹으면 굉장히 설탕 발라놓은 것처럼 달잖아요. 그 단맛을 먹고 미생물이 발효를 하는데 저는 수분이 많이 들어간 거를 콩과 홍삼과 믹서를 해서 발효를 하니까 수분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당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발효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게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그거를 안 게 1년 사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농협기술센터나 또 그 보건연구원, 환경보건연구원 같은 데 쫓아다녀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미생물은 단맛을 좋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꿀을 해서 함께 발효를 해서 제가 물건이 제대로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콩에 미쳐서 뛰어들게 됐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14년 걸렸습니다. 제가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너무 예. 시간이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새삼스러운데 사실 음식에도 생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실험에 의하면 똑같은 밥을 가지고 좋은 말을 했는 밥하고 아주 안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한 밥하고 두 가지가 똑같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한쪽은 아주 구수한 누룽지가 됐고요. 또 한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생명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음식에도 생명이 있는 거죠. 아마 우리 윤성수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콩에도 생명이 있어서 꿀을 넣으니까 맛있다고 잘 먹어서 꿀 청국장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전문가십니다. 식품문화 콘서트를 위해서 오셨는데요. 직접 우리가 소개를 드리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동순 교수님이십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선입니다. 우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진짜 저도 참 먹는 거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많이 좋은 얘기를 했지만 오늘 너무 이렇게 좋은 장이라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들었으면 진짜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진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오늘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먹거리에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먹는다고 하는 건요. 100세 우리가 지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짜 먹거리 중요한 건 많이 압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보면 진짜 먹을 게 많아요. 뭐를 선택해야 되는가 지금은 그게 굉장히 관건이죠. 교수님 제가 말씀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또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오늘 그 식품 콘서트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전통의 식품 종류고요.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께서 만드신 음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식품을 만드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손맛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렇게 표현 많이 합니다만 우리의 실제로 얘기하는 어머니 집밥 맛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거를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집밥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편안한 식재료 있잖아요. 식재료로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안한 음식을 먹어야지 몸이 편안하겠죠. 또 사회가 따뜻해지겠죠.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지금 굉장히 대량 생산으로 인한 가공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가공식품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공식품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런 요즘은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첨가물이라든가 또 나트륨의 함량이라든가 또 어떤 열량은 없고 칼로리가 높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가공식품을 적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식재료, 우리의 그 편안한 음식을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이 우리가 진짜 오랜 동안 또 우리가 자손들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됐죠.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식품 전문가로서 앞으로 사회적인 역할이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계속 우리 그 식품 문화의 어떤 좋은 식품 문화 확산에 운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실 얘기만 계속 들으시다 보면 조금 지루하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연주를 또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음악 한 곡 그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도 의미가 됩니다만 여러분 들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브람스의 헝가리안 댄스. 어우, 제가 놀랍습니다.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소랑 영농조합 법인에 어떻게 보면 효소 제품을 주로 만드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효소랑 맛도사는 모든 음식에 넣었을 때 그 음식 자체의 잡냄새를 제거해주고 개선하는데 기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제가 그 효소랑 맛도사는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도 사실 기름도 튀고 잘 타기도 하고 그 방 안에서 굽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냄새도 나고 옷에 또 냄새가 배어가지고 참 싫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삼겹살을 효소를 뿌려서 구우시면 그 육질이 살아있고 또 식감도 좋고
그 고기를 먹으면 느끼하기도 하지. 근데 느끼하지도 않고 그 우리가 그걸 먹게 되면 속도 더부룩 하잖아요. 더부룩 한 것도 별로 없으면서 깔끔 담백한 맛으로 저희 제품이 아주 기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네. 그러면 설탕 안 들어가면 발효가 될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 저기 윤성수 대표님은 그걸 단 것을 좋아한다 해가지고 꿀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효소랑에서는 설탕을 이용하지 않고 발효를 시켰다는데 네. 그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효소는 일반적으로 효소라 그러면은 설탕을 1대1로 넣어서 설탕 때문에 효소가 되잖아요. 근데 저희 효소는 그 주 원료가 그 콩, 소금, 설탕 대신 소금, 그 다음에 각종 효모, 저희들이 그 생소하시겠지만 엄나무, 그 다음에 오가피, 그 다음에 부지포, 저희들 또 특별하게 넣는 게 장내 그 산삼 그런 걸로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아쉽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실제로 이제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내용 듣고 음악 한 곡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얘기를 나누실 분들은 선인장 푸드 일회의 장승복 대표님, 그리고 감자 주식회사 감자의 엄현준 대표님, 그리고 한국 유용곤충연구소의 양현철 박사님이십니다. 먼저 우리 그 백년초 선인장, 사실 선인장하고 두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아마 오랫동안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만들어내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선인장하고 두부는? 저희는 오랫동안 그 식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식물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두부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간수의 성분을 저희도 조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간수가 콩물을 응고할 수 있는 이유는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콩물을 응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물 속에도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식물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찾고 고민하고 오래 기간 동안 그 방법을 찾아봤는데, 제주도에 있는 백년초라고 하는 손바닥 선인장입니다. 백년초, 무태소는 조금 틀리긴 하지만 천년초라 그러기도 하고, 그 식물 속에 간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고, 수치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칼슘 같은 경우 우리가 얘기할 때 멸치를 우리 보통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멸치보다도 식물 속에 칼슘이 10배 정도 이상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백년초에는. 그리고 기타 마그네슘 마찬가지고, 비타민C 같은 경우도 오렌지나 이런 것보다도 한 13배 이상 많이 들어있고, 각종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래서 요즘에는 백년초를 미라클 푸드라고 이렇게 별칭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식물입니다. 그 식물로 만든, 그 식물이 이미 필터링 역할을 해서 그 식물이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그런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걸 저희가 간수로 응고제로 활용하기 때문에 쉬운 말로는 그냥 식물성 응고제다 이렇게 저희는 설명을 하고, 기존의 응고제들은 화학 응고제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두부 저렴하게 공급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감자 하면 일반적으로 이게 삶아 먹고 볶아 먹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림해 먹고 해서 반찬으로도 자주 먹습니다만, 샴푸를 만드셨다 해서 제가 왜 감자하고 샴푸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엄현준 대표님. 아시다시피 이제 감자 하면 옛날에도 피부에 이제 햇볕에 탔을 때 생감자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바르면 화기가 이렇게 빠지는 그런 기능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민간요법의 이제 기능에 착안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감자 팩을 이제 만들기로 하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한 3년 연구해서 이제 감자 팩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트러블이라든가 여드름 그런 쪽에 이제 효과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러는 중에 이제 저희 아들이 막둥이로 이제 큰 아들이 지금 20이고 막둥이가 지금 초1이니까 하여튼 한 10몇 년 만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애가 이제 아토피에 걸린 거예요. 100일 무렵에. 그래서 이제 그 아이 때문에 이제 아토피를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감자팩을 바를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감자팩에서 이제 어떤 또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뿌리는 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를 이제 1년 만에 이제 낫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쓸 수 있는 이제 비누도 만들어야 되고 샴푸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자를 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샴푸도 만든 것이 지금 한 7년 지났는데요. 이제는 한 전국 약국에 이제 주요 제품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 제품인지 제가 간단하게 갖고 왔는데요. 이 앞에 제가 소개를 못 드려가지고 약장사는 아니지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감자로 만든 샴푸입니다. 요게 여기에 생감자가 한 3-4개 정도가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상당히 감자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효능이 어떤 게 좋습니까? 감자 샴푸는 머리에 가려우신 분들, 막 지루성이라든가 비듬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쓰시면 한 일주일 정도만 쓰시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흔히 요즘 TV에 왜 샴푸에 계면 센저가 안 좋다고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감자하고 한 방에 주 올려가지고 그런 염려 없이 평생 쓰셔도 괜찮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감자 에센스인데요. 요게 우리 아들 아토피를 낫게 하는 제품입니다. 요거 이제 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눈에 들어 따갑지 않고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약장사 아닌데. 그리고
요거는 감자팩인데요. 여드름이나 뽀러지 난 피부 또 이제 여름 햇볕 탔을 때 그때 바르시면 그 상당히 빨리 진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희는 요 세 가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쌀로 만든 비누고요. 하여튼 요 네 가지 제품 가지고 지금 하여튼 뭐 10년 동안 먹고 살고는 있습니다. 약장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우리 그 엄현준 대표님은 멀리서 오시기도 했지만은 식품과 좀 달리 우리 식품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또 모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자라는 것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먹는 거로 위주해 오다가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로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토크쇼의 마지막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는 분입니다. 우리 양영철 박사님은 실제로 이 음식 내지 식품 이런 분야하고는 좀 색다른 분야신데 연구소 이름이 유용 곤충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곤충하고 음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모시게 된 계기를 이제 지금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주제로 보면 미래의 식량이 뭘까요?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사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미래 식량이 뭔지를 한번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유용곤충연구소의 양영철이라고 합니다. 미래 대체 식량이라고 해서 곤충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2013년도 세계 유엔 산하 FAO 세계 식량기구에서도 2013년도 보고서에 이제 식용곤충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그 세계 인구의 약 20%가 굶주리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5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굶주리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자꾸 기후변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저께 뉴스에서도 기후변화 얘기를 했습니다. 2100년이 되면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5.7도가 상승이 된다고 합니다. 평균 기온이 5.7도면요.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겨울이 거의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열대 기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앞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그런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식량 생산이 감소되겠죠. 현재도 보면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옥수수 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옥수수를 생산을 해서 대부분이 이제 가축 사료로 이렇게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뭄이 들어서 옥수수 생산량이 30%가 줄었습니다. 70%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옥수수 값도 곡물 값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기후 변화가 이제 앞으로 곤충을 대체 식량으로 먹게 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인구 증가입니다. 앞으로 계속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0년 후가 되면 지금보다도 80% 인구가 더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앞으로의 먹거리가 굉장히 이제 감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가축을 키워서 소라든가 돼지, 닭, 가축을 키워서 우리가 고기를 섭취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단백질 섭취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기를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백질원을 섭취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데 이런 가축을 키우게 되면 이 가축에서 나오는 어떤 온실가스라든가 아니면 또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그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하고 또 요즘에 가축 질병들이 많이 또 증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환경을 갖다가 파괴하고 기후 변화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축의 어떤 사육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대체 단백질원으로 뭘 먹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식용곤충이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곤충을 먹어야 됩니까? 앞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곤충류는 이제 그 딱정벌레류를 많이 먹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굼벵이 아시죠? 굼벵이의 그 성충이 흰점박이 꽃무지라고 해서 풍뎅이처럼 생겼습니다. 그거의 유충을 뭐 예전에 이제 뭐 보면은 그 한방으로 이렇게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실제 그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에도 95종 정도의 그 곤충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 다음에 갈색거절이라고 해서 작년 7월 달에 식약처에서 식용곤충으로 허가난 게 있습니다. 등록이 된 것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딱정벌레류에 속하죠. 그래서 딱정벌레류가 가장 많이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에 같은 경우에는 나방의 유충이 누에입니다. 그러니까 나비목에 속하는 종류가 그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벌의 유충을 이렇게 먹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이 벌의 유충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70%, 80% 됩니다. 그러니까 곤충은 대부분의 성분을 비교해 보면 이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고단백 식품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미래 대체 식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국열차 영화 보셨어요? 설국열차에 보면은 이 바퀴를 이 믹서기에 이렇게 큰 탱크에서 갈아가지고 또 양갱을 만들죠. 양갱 같은 제품을. 그게 뭐냐면 이제 프로테인 블럭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람은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을 꼭 필수 영양소로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됩니다. 지방도 우리 몸에는 이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막을 만들려면 이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 프로테인 블럭과 같은 곤충의 고단백질을 이제 섭취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곤충이 미래의 식량이라는 거 오늘 새삼스럽지 않습니까? 예. 저도 생각에 어린 시절에 초가상간에 살 때 굼벵이 나온 거 제 기억에는 그걸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가루로 분말로 나오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복용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래 식량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신 우리 양영철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자연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 몸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 아까 신토부리처럼 자연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흙과 물을 마시면 제일 건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흙을 먹는다고 얘기하면 사람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흙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누가 아니면 무엇이 흡수를 해서 그 영양분이 우리 입으로 들어오느냐 하면 식물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 대부분 우리 식물에서 땅이 갖고 있는 모든 영양분을 실제로 흡수를 시키고 그 흡수된 채소와 과일과 기타 우리의 식품들을 우리가 다시 자연식품을 우리가 체내에 섭취를 하는 방법으로 그걸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은 흙과 같다. 누가 얘기했습니다. 왜? 뼈를 성분을 분석을 했더니 뼈 성분이 토양 성분하고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우리 신체 자체가 흙과 같다고 얘기하고요. 우리 신체가 거의 몇 퍼센트가 물입니까? 75%입니다. 70%, 75%. 근데 그 물이 바다하고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바닷물이 CM수가 어떻게 보면 3%, 2% 정도 되죠. 그래서 3%의 정도의 염수가 우리 몸에 있는 그 염수하고 거의 체내 물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신체는 어떻게 보면 흙과 바다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걸 오늘 실제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나눔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2광주리전 가치와 철학이 담긴 그 안심 먹거리를 우리 여러분의 식탁에 전해드리는 걸로 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앞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식탁이 늘 안심하고 그리고 자연식품으로 그리고 우리 몸에 정말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장수마을에 대한 얘기를 얼핏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마을이 장수마을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식에 욕심내지 말고 자연식품 먹자, 자연 그대로 먹자였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소식으로 우리 자연 그 자체의 식품으로 섭취해서 우리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광주리전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와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12광주리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